삼형제 중 장남인 남 씨. 10년 전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요. 어머니는 오랜 투병 끝에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마저 지난해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부모님 간병을 위해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개인 택시를 하는 남 씨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대학생인 딸의 학자금 대출과 이제 곧 고3이 되는 아들의 교육비도 버거운데 아버지 치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한데요. 하지만 공무원과 자영업을 하는 동생들은 아버지 치료비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동생들에게 아버지의 치료비를 나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생활 법률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별별 상담소 시간입니다. 자, 방금 김하은 아나운서가 전해준 이 사연, 야, 진짜 듣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턱 막히는데, 아니, 김하은 아나운서, 그동안 이 부모님 부양, 장남 혼자 다 이걸 했던 거예요? 네, 진짜 안타까운데 거의 혼자서 책임을 져온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어머니가 뇌졸중 진단을 이제 받게 되면서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아무래도 치료가 긴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집으로 합하면서 이제 부모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생활비나 치료비 역시 장남인 남 씨가 부담을 하게 됐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동생들한테 이야기하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연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체크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자, 우선 첫 번째는 부모님 병원비를 지금 장남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데 이 병원비를 동생들이 함께 부담할 수 있는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또 두 번째는 지난 10년 동안 부모님을 모셔오면서 들었던 생활비랑 또 병원비를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측면에서 10년 동안 부모님 간병을 도맡아 하면서 힘들어하는 형을 보면서 이제 동생들은 먼저 손을 내밀거나 이야기하지 않고 묵묵부답했던 그 이유,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이 정말 가족, 지금 당장 벌써부터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뭐 본인들의 이렇게 경험을 또 막 올려주고 계시는데, 자, 이 가족의 스토리 조금만 더 얘기 이어가 보죠. 네, 이 부부 50대 동갑 부부입니다. 모두 55살로 이제 동갑인 상황으로 지내왔는데 이 남편 같은 경우에 3형제 가운데 장남입니다. 이제 자녀는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딸은 대학생, 그리고 아들은 고등학생인데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10년 정도 투병을 하시다가 3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난해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에 80살이 된 나이신데 치매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고향인 강릉에 있다가 10년 전 어머니가 쓰러지면서 치료를 위해서 이 장남이 살고 있는 서울로 왔고 치료가 길어지면서 함께 살게 됐던 겁니다. 두 아이와 함께 살다가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서 집이 조금 좁으니까 방이 더 하나 필요하게 돼서 조금 무리를 해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간 상황이었고 매일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머니 간병 때문에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죠. 쓰러지신 이 어머니의 며느리가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이 남편 혼자 외벌이를 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 치료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10대였기 때문에 그럭저럭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낸 세월이 10년이에요. 이거 말이 쉬워서 10년이지. 이게 사실 좀 김병의 장사 없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저도 그 장남으로서 이번 상담을 좀 지켜봤는데 전 법을 그렇게 잘 알진 못하지만 이거 상속 비율처럼 이 부담도 좀 형제끼리 나눠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남 씨 직업은 개인 택시기사였어요. 어머니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던 건 사실인데 그러나 성실했습니다. 그런 성격에 근근히 생활할 수 있었지만 매달 들어가는 대출금에다가 생활비까지 쓰다 보니까 적금 한 번 들기 힘들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또 딸이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공부 잘하는 아들의 교육비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보탬이 되겠다며 또 아내가 대형마트 계산 직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그나마도 지난해 아버지 치매 진단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하는 수 없이 택시 운행을 하지 않은 날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했는데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출금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냥 뭐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막 저도 답답한데 자 중요한 거 이 장남분에게는 동생이 둘이나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양반들 뭐 하고 있었느냐? 일단 그러니까 둘째 동생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공무원이었다라고 해요. 자녀도 한 명밖에 있지 않아서 이 첫째 장남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었고 막내 동생도 부부가 함께 카페를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제법 위치가 괜찮은 곳이어서 이 디저트 메뉴가 입소문이 나서 배달을 시작하고 매출도 꽤 나왔다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동생들이기 때문에 집에 들를 때마다 아버지께 용돈은 드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액수가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이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소장님 왜 이 동생이라는 사람들은 그 부모님 병원비를 이렇게 나몰라라 하고 또 아니 그러니까 뭐 동생들이 10만 원, 20만 원 조금씩 줄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은 그 장남 형님이 야 니들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알아? 이거 야 니들 더 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유난히 좀 책임감이 강한 장남에 유난히 좀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동생들 가정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가정은 여러 부류니까. 근데 이 형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좀 책임감이 많으셔도 현실적으로 너무 벅차시니까 좀 얘기를 하셨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정도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동생들은 아 우리 형님이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수고하시는구나. 우리가 당연히 뭐 3분의 1씩 당연히 내야 되지만 그게 더 도리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뭐 한 5분의 1, 뭐 10분의 한 2 정도씩이라도 3 정도씩이라도 이렇게 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이 참 이기적인 존재라 이 죄책감은 어느 정도 느끼다가 나중엔 둔해지고 합리화를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하니까 그냥 우리도 좀 어려우니까 용돈이라도 드려야지. 그러고 이제 용돈을 몇 번 드리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괜찮다 그러고 형님도 별말 없으면 괜찮겠지 뭐 이러면서 슬쩍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호의도 지나치면 뭐 그쪽에서 걸린 줄 안다고 좀 아쉬운 가족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딱 맞는 경우는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도 아주 오랜 동안 병원에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뭐 다행히 저희 집은 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게 만약에 더 길어졌다면 형제간에 약간 의가 상할 일들이 올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예전에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미묘한 그런 때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결국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장남이 아무래도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짊어져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 뭐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약간 이 관습 뭐 이런 게 좀 비롯된 일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도성 기자는 장남이죠. 그렇죠. 네, 여동생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빼박이네 진짜. 이제 아버지가 보고 계셔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저희 지금 아버지가 아버님 보고 계세요?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조금 조심스럽긴 저희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할머니가 좀 병상에 꽤 한 3, 4년 누워 계셨는데 이 고모들이랑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 당시에 사이가 많이 틀어져서 너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이야기했네요. 아니 이게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고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잘 이제 회복이 됐지만 그 기간 동안 할머니가 돌아가시 전까지 그 기간 동안 계속 병상을 지키면서 이런 부분이 좀 형제 자매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옆에서 지켜보니까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분들은 혹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 없으시죠? 근데 뭐 책임을 진다 안 진다 개인적으로 그걸 떠나서 이게 왜 장남이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약간은 서글픈 그런 우리 내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농사를 짓고 그랬을 때 자녀들은 많은데 이게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으려면 거의 장남에게 몰아서 상속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나머지 그 형제 자매들은 각자 도생했어야만 했던 그런 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장남이 많은 걸 다 물려받으니까 장남이 책임지는 그런 구조가 있었던 건데 그게 깨진 지는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럼요. 근데도 이제 사람의 뭐 관습이라든가 이런 어떤 흘러내려오던 것들이 한순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인식이 그렇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누군가를 그렇게 따진다라는 게 굉장히
굉장히 안 맞아요. 당장 법적으로도 70년대까지는 한 자녀에게 많이 몰아줬어요. 어허. 근데 이게 이후에 바뀌어서 지금은 남녀 불문하고 다 같이 나눠간 거거든요. 예. 책임도 당연히 나눠 갖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지금부터 좀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봅니다. 아버지 병원비 형제들로부터 이 나눠서 받아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병원비라는 게 부양이잖아요. 이제 가족은, 직계 가족은 기본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성년인 경우, 그러니까 자녀도 성년이고 부모님은 당연히 성년인 거고요. 이럴 때는 한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을 때, 경제력을 잃었을 때, 그리고 한쪽은 경제력이 있으면서 좀 여유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미성년 부모 자식이라, 미성년인 자녀와 부모라든가 아니면 배우자 간에는 경제력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같이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해야 되고, 성년인 때는 부모와 자식이라도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이후에 상대방이 곤란함을 겪고 있으면 도와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수준 내에서는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면 부모님들을 도와줄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도 나눠서 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자, 이 사연의 주인공 말이죠. 이미 지난 10년간 지출한 금액이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미 쓴 그 생활비, 병원비도 동생들한테 야, 얼마씩 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원리로 나눠서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아, 판례도요?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도 그때는 급했을 수 있잖아요. 당장 예를 들어서 수술하셔야 되는데 야, 돈 모으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급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한다로 한다면 형제들끼리 나눠서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소장님, 그 치매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네. 뭐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셨다고 쳐도 이제 이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아버님을 또 치매로 지금 모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산다는 거는 체력적으로나 경제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네. 정말 계속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모님 간병이셔서 우울증 같이 겪으시는 그 자제분이나 이제 뭐 며느리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이고. 네. 굉장히 뭐 경제적인 걸 떠나서도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다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형제가 있다면 같이 나눠서 지어야 되는 건 그냥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화가 되기를 바라지만 대화가 그래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법적인 어떤 소송까지도 불사하는 것인데, 일단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알아서 사실은 그 간병을 하는 분들의 경제적 고통이나 심리적 고통이나 육체적 고통을 깨달아서 알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조력을 해야죠. 예. 자, 그 보통 그 가족들이 요즘에는 다 형제들끼리 그 가족들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 단톡방이 아주 분쟁의 그 씨앗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단톡방을 나가버리면 와, 이거는 그때부터 변호사님 전쟁의 시작 아닙니까? 그러게 아까 이제 뭐 댓글로도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이 오히려 더 지켜주고 더 서로 조금 거리도,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거리도 두고 이런 것들이 없이 이게 넘어서잖아요. 그럼 더 무서워요. 예. 정말 그 재판을 해도 같은 돈을 두고 이게 다투는 재판도 형제 자매 간의 이 재판이 있게 되면 한쪽을 담당하는 변호사도 힘듭니다. 아, 사실. 그렇군요. 말들도 잘 안 통하고요. 예. 알겠습니다.